자,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이고요. 날씨는 어제보다는 맑아졌습니다. 증시도 그러한 듯한데 사실 빨간불을 켜긴 켰는데 만족스럽지도 않고 하락하는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에서 거의 1180가지의 종목이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종가 부근까지 다시 지수가 내려왔습니다. 830선 지나가는 코스닥.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데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코스닥은 이 난관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좀 커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8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수급은 외국인이 4억 원대 매도 전환했고 10시 이후부터 매도 전환했다가 잠깐 매수 우위였는데 지금 다시 매도 우위죠. 지금 거래소에서 약간 포지션 못 잡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약간 줄었습니다. 1,592억 원대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하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개인과 함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연일 선물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자,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는지 보시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위주로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탑5 안에 4가지 종목이나 다 2차 전지 상위 종목들입니다. 여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그룹 쪽까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 행진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수요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환호할 만한 일인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어떤 종목 사는지 보겠습니다.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들 사고 있네요. 1등이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쪽에 호재가 많습니다. 중국이 장악했던 유럽의 LFP 배터리 시장을 처음으로 침투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 자체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바닥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2차 전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가, 하반기는 좀 좋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이 자리에서 과연 담아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 여쭤보겠고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그룹주들 오늘 또 상당히 잘 갑니다. 역시나 기관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잘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소재 부품단입니다. 신성 ST, 이렌텍 모두 다 소재단에 들어와 있고 아진엑스텍도 부품 쪽이죠. 로봇에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에코프로모티는 장중에 VI까지 가더니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현재 10만 300원대 지나가는 상황. LNF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급등하더니 상승분 빼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분이 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도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런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오프닝에서 보니까 지수가 2차 전지세의 상승분 반납과 함께 같이 떨어지던데 왜 떨어지는 거죠? 지수 떨어지는 거요? 예, 코스닥이요. 코스닥 지금 힘이 좀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대는 언덕이 없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계속해서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급락 나왔고 아침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반등이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면은 밀리지는 않겠죠. 어찌 보면은
지금 반등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더 지배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어제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유례 없이 약합니다. 유례 없이 약한데 이게 지금 국회 쪽에서 금지세 도입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났던 그 회피 매물 이런 것들이 어제에서 오늘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금융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이제 바이오, 이런 것들하고 일부 테마, 이런 종목들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말 씁쓸한 장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랜만에 2차 전지가 테슬라의 인도량 예상치 상회 때문에 올라갔는데 일단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오르는 걸 뭐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 돼요? 단순 저가 매수 유입으로 봐야 돼요? 순환매요. 그냥 순환매. 네네. 그럼 잠깐 또 오르고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지보면 이 질문의 답이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길적 반대로 끝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는 글쎄요 저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닥을 다진 정도, 추가락 제한 정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그 전기차 판매를 봐야 되는데 이 전기차 판매 성장률? 그러니까 물론 판매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판매 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올 때 33%,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16%. 그러니까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이전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연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연초에 리튬 관련돼 가지고 광원에너지, 미래에너텍 같은 종목들하고 2차 전지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톤당 10만 위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10만 위안 아래쪽 또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극재 수출 단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바닥을 잡을 듯 안 잡을 듯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요런다 보니까 조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탄산리튬 가격 그리고 수출 양극재 수출 단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죠. 단지 작년 대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래도 추가락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점이 52만 대거든요. 52만 대에서 41만 대까지 내려왔다가 2분기에 44만 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생산폭이 그러니까 출고량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저가 매수 이런 것도 복합적인 작용이 됐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 테마로 인해 가지고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괜찮겠지만 이거를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판단한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르는 거 지켜만 보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7월달 들어가지고 또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6월달까지 보게 되면 전력설비, 방산, 전차군단 이런 것들 강세를 보였다가 화장품 강세 보였다가 힘 빠지게 되면서 7월달 들어와서 2차 전지, 바이오,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순환매 요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금융은 좀 더 길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금융을 오늘 뭐 금융주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2차 전지는 테슬라가 계속 그 상승 추세로 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진 부재하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가격적인 모멘텀으로는 당분간 갈 거예요.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V자 반등해 갖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츰, 많이 빠진 차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 그 흐름을 따라서 국내 2차 전지도 갈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혹시 예. 테슬라가 이제 8월 달에 로보택시도 출시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뭐 로봇주나 자율주행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따가 봐요. 그리고 네. 최근에 그 모건스탠리에서 네. 그 관련돼서 리포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리츠증권이 하반기에 2차 전지 2차 상승 사이클 준비 단계. 그러니까 작년 근데 1차 상승이 있었나요? 1차 상승이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붐이었었고 하반기에 이제 그러한 붐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올해 들어와서 2차 전지에 세 가지 악재가 있거든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영내기. 그러니까 재고 평가손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미국 대선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년에 넘어가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증설이 내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대로 증설한 만큼 수요가 붙어줘야죠. 그렇죠. 이 세 가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게 LG엔솔 같이 뭐 삼성 SDI 같이 이런 큰 셀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 방어해줬던 게 AMPC잖아요. 세액공제 효과인데 IRA 보조금 없어지면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없어지면 엄청난 악재 아니에요? 그거를 없애지 못할걸요? 뭐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그 바이든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네. 뭐 국방도 마찬가지 국방수급법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수정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법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액공제도 쉽사리 건들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건데 단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맛집이 있으면은 또 어떤 메뉴가 맛있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지나간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했던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아니라 과연 트럼프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이 나빠서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쪽,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가 있지 신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소외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좀 설명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의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원래 거기가 이제 중국 쪽의 텃밭이었는데 LG 엔솔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먹을 파이가 많아진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 개선의 트리거로 작용해서 뭐 3사에 대한 그 심리를 좀 개선할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산보다는 성능이 괜찮다는 네. 게 평가입니다. 평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LF 배터리 수혜는 전액하고 전액 소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원 개 배터리 대비해서 전액 사용량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자이그라든지 LNF, 탑머티리얼 같은 LFP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어쨌든 중국산 대비 성능도 괜찮고 유럽 시장을 뚫었고 룬에 공급하게 되고 좋은 얘기들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를 좀 부각시키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전액 첨가제 이 벤더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엔캠이란지 덕산테크코피아, 동아기업 뭐 이런 것들이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에서 그 LF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부각시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전액이란지 전액 첨가제 이쪽을 좀 집중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네. 주가 떨어지고 있고 아까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는 순매수 들어오긴 합니다만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그 조정받는 횟수가 조금 짙어졌다라고 할까요? 네. 국내 반도체 투톱의 운명은 어찌 될런지 저가 매수로 그냥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포트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잘 횡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에 8만 원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추가 상승이 부대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3만 원 부근에서 조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조금 이렇게 덜커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프랑스까지도 이제 규제 가능성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일단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고집이 될지 아니면은 좋은 판단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애초에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상승했던 이유가 소진이 되거나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꺾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고센리의 조센모어라는 반도체 애널이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리포트를 냈었고, 거기에 탑픽이 뭐였었냐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분이 AI를 예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하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 네 종목을 탑픽을 제시했는데, 이 관점이 최근에도 찾아봤는데 아직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조센모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전환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잘못 오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꺾인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2021년도 6월 달에 반도체가 꺾일 때도 조센모어의 매도 리포트 때문에 같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조센모어의 어떤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반도체 힘든데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것들이 아니라 2차 전지 예를 들게 되면은 좋긴 하지만 좋아지는 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좋아지는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2차 전지처럼 대세하락으로 꺾일까? 글쎄요. 저는 버티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차 전지 한창 막 떨어질 때에 그런 불안감이 반도체에도 작용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작년에 제가 7월 달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끝났다 그러고 욕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7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원래 지나고 나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나고 나면은 증명이 될 거라고 봐요. 반도체는 근데 계속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조정 나오는 종목들 살만한 거 있을까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더 이상 발굴한 건 솔직히 없어요. 그게 제가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게 VM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기억나시죠? VM 말씀드리고 PSK하고 그다음에 PSK라든지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것들 말씀드렸고, 네오셈 어쨌든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거 보세요. 그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반도체 보십시오. 여기서 더 확장시킬 만한 것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리지만 더 확장될 만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VM처럼 꼭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있는 것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금요일 실적 발표인데 요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요. 궁금하면 아니요. 정말 죄송한데 그랬던 적이 없어요, 과거 사례. 그러니까 실적만 나오면 꼭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예전에 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과거에 한 2017년 이전 같은 게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삼성전자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실적 발표되면은 꺾인 데가 많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핫합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좀 꺾이고요. HLB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갑니다. 역시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호재가 많습니다. 기술 이전도 있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에 바이오텍에 잘 갈 거다 이런 심리도 지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꾸준히 하반기에는 집중해봐야 될 섹터로 보실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지금 바이오가 더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는 그 대선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터리, 반도체 다음 이제 안보와 연관된 산업은 바이오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GDP의 16.6%가 뭐냐면은 그거요.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이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전까지는 그렇게 바이오를 말씀 안 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린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7월달 들어와서 바이오가 또 이제 수남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쪽은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바이넥스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오스 계속 말씀드렸죠. 바이오 네. 시밀 규제 완화 수혜주가 바이넥스다.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는 꾸준히 봐야 되고 그 탑픽은 바이넥스 여전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하반기에는 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종목은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 R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조정이 이틀이나 네네. 나오니까 내심 많이 불안하거든요. 이건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될까요?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의 조정이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알테오젠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빠라 그러면 조금 이게 그런데 뭐라 그래? 열성팬? 네. 열성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분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HLB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HLB 사실 그 리보세라니 보안 허가서 그거 받았을 때 알고 계신 분들은 바꿔서 다시 승인 받겠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그때가 기회였던 걸까요? 너무 잘 갑니다, 그룹주들이. 지금 다시 따라붙어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한가 2번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의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1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언제 올라오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한가 맞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 이제 CRL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허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야 주가가 안 빠지는 거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리스크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미 어쨌든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이상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하한가 2번 맞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리버세라리에 대한 어떤 품목화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이제 11월 달에 3만 원대에서 12만 9천 원 고점 찍을 때까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통과가 됐어야지 주가가 방어가 되는 거지. 이게 보완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가 2번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선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9만 원 이상 갈까요? 그럼 승인 했다라는 소식 나오면 세론인가요? 이거는 이제 뭐 5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 6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에 한정돼서 된 얘기고 10만 원 조금 전에 말했지만 1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랠리인데 요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어제는 뭐 이 종목이 강했고 오늘은 이 종목이 가고 뭐 오늘은 한국 BNC가 좀 강하고요. 네네. 어제는 블루엠텍 같은 또 싹센다 관련 종목들이 네. 강했습니다. 이쪽은 계속 봐야 될 재료일까요? 같이 봐야죠. 바이오 부각되면서 같이 부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도 예. 그동안 조용하다가 바이오가 부각되니까 싹 같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타단 얘기예요. 바이오 그러면- 강할 때 같이 올라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비만 체제는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사도 돼요? 위치적으로 근데 이게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한국 BNC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블루엠텍도 그렇고 물론 지금 여기서 뭐 더 가게 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정 시 말씀- 매수 접근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눴고요. 도움 말씀 여기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